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업종 중에 상승률이 높은 업종이요. 철강금속 업종입니다. 현재 업종 지수만 3.87% 오름세 보이고 있고 정말 무거운 종목들이 4% 이상, 현대제철이 4%대, 포스코홀딩스가 5%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. 여기에 또 수급 여건을 봐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. 철강금속 업종에 이렇게 상승과 또 매기가 집중되는 이유 뭘까요? 오늘 집중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리츠증권 이권희 차장 함께합니다. 차장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차장님 오늘 철강주가 왜 오르는 걸까요? 일단 뭐 오늘 아침에 철강 관련된 뭐 리포트라든지 뭐 쭉 다 봐봤는데 일단은 지금 보면 큰 기대감은 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뭐 네옴시티 관련돼서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뭐 코오롱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좀 좋은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안에서.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중국에서 방역 조치 완화된다는 기대감이 지난 주말에 또 나왔었고요. 근데 이게 이제 블룸버그발 뉴스로 이제 진행이 된 건데 중국은 여전히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항공편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크라고 해서 비행기에 이제 코로나 환자가 있으면 그 항공편을 아예 중단시켜버리는 그 편을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이 조만간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포기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. 그러면서 중국 철강 선물 시장이 이제 4주 만에 사실은 상승 반전을 했는데 한 10.4% 정도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철강업이 좀 그나마 좀 가장 수요가 많은 중국 쪽, 근데 중국이 이제 인프라 투자도 하겠다고 굉장히 크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철강 가격이 좀 돌아서고 수요가 좀 회복되는 게 아니냐라는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작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근데 여전히 이제 좀 걱정인 거는 뭐 중국 정부는 여전히 이걸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향후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철강주가 오르는 그 배경을 면밀히 살펴보면요. 어떻게 보면 좀 섣부른 기대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슈들이 많습니다.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서 우리가 자동차 완성차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을 때 IRA 관련한 3년 유예 관련한 법안 발의 얘기가 전해졌습니다. 뭐 이것도 사실 어떤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데 우리가 멀리 본다면 이게 이제 유예된다라고 하면 자동차의 판매 대수가 올라가는 것이 또 철강주에게는 호재잖아요. 그렇죠. 여기까지 네, 손이 맞습니다. 뻗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지금 IRA 관련돼서 얘기가 좀 나오곤 있는데 지금 관련해서 보시면 미국의 이번에 이제 중간선거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좀 있으면 이번 주에 결국에는 중간선거에 공화당이 유리하게 할 수밖에 없다.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하게 하게 되면 IRA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요. 그런 부분들이 이제 3년 유예라는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이제 팩트로 지금 뭐 사실이 이제 법안을 발의한 거지 이게 사실은 통과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. 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뭐 자동차 업계는 좀 환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이제 피해를 봤던 업종들은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는데 철강주는 좀 확대해서 이제 뭐 자동차 생산이 많아지면 뭐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철강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워낙 적기 때문에 미미하군요. 네, 생각보다 이제 철강이 주로 이제 전방 산업이 보면 건설이라든지 조선 이쪽이 가장 큰 수요처고요. 그다음이 이제 자동차 정도 한 세 번째 정도로 될 텐데 근데 이제 이쪽에 관련해서 지금 그것만으로 좀 수혜를 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 좀 이른 것 같고요. 오히려 IRA가 이제 그러니까 3년 유예가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이제 중국에서 재련해서 갖고 오는 이제 비철 금속들, 특히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니켈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망간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코발트라든지 이쪽은 좀 여전히 좀 문제가 돼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완화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이 더 오히려 호재가 더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일부 구리 같은 경우는 좀 지금 재고량이 너무 부족하다 뭐 이런 또 개별 뉴스도 있고 이래서 오히려 비철금속 쪽이 조금 더 수혜를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물론 뭐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좀 기대감이겠지만 네옴시티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주를 한 경우에 들어가게 된다면 좋고 그리고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또 함께 하게 된다면 그쵸. 좋다라는 거잖아요. 근데 그게 된다면이 된다로 이야기가 나오기까지는 너무나 좀 기간적으로 거리가 좀 있죠. 지금 이제 뭐 기대감이죠. 저도 네. 이제 사실은 됐으면 좋겠는데 뭐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는
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아직도 근데 우크라이나 쪽은 지금 뭐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심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고 뭐 댐을 뭐 폭파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 또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지금 계획은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수정돼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네.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은 이제 워낙 장기 프로젝트고 큰 사업이다 보니까 너도 나도 관심은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국제관계 이제 관련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쭉 보면 사실은 이 안에 뭐 이제 설계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괜찮지만 지금 현재 사우디가 가장 선호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중국, 러시아, 프랑스 정도고요. 이 회사들이 이 나라들이 주축이 돼서 우리나라가 얼만큼 그 안에 참여할 수 있을까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사우디가 최근에 행보를 보면 미국을 좀 배제하는 입장으로 가고 있고 친러 성향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사실 좀 부정적이죠. 네.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밖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이제 도용을 하겠지만 네. 대다수 토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쪽이 아직은 좀 유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된다. 뭐 국토부 장관이 가서 네. 거기 있는 산업부 장관이랑 뭐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 사실 최종 결정권자가 빈살반이기 때문에 그가 결정해야. 왕정 국가죠. 예, 그런 부분들을 좀 너무 이제 지금은 기대감에 테마성이 움직일 때 뭐 매매를 하시는 건 괜찮지만 이게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좀 아직은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어서 그러면 앞서서 두 가지 이슈는 어떻게 보면 테마성이고 단발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철광석 가격의 움직임인데 이게 안정세를 되찾았단 말이죠. 네. 이게 철광 업계에는 호재인가요? 아니면 악재인가요? 지금 뭐 철강업계에서는 가격이 안정되는 게 철광석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호재죠. 네. 어떻게 보면 이제 정유업계나 이런 원자재를 주로 다루는 업계들 같은 경우는 원자재가 아주 서서히 올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근데 이제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이제 단편적으로 호재이긴 한데 경기 침체 국면에서 이 가격이 떨어진다. 전방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걸 예상하고 철강석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빠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수요 감소에 의한 가격 하락은 그닥 좋은 호재가 아니죠. 이제 결국에는 큰 뭐 큐가 줄어드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. 사실은 지금 철강업계는 그걸 가지고 호재다 악재다라고 따지기보다는 지금 수요 둔화를 어떻게 보면 좀 우려해야 된다. 뭐 단편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건설업 자체가 굉장히 죽어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 바라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재건, 뭐 네옴시티 이런 큰 프로젝트들인데 여전히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게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하락하는 그러한 상황이 야기시킨 가격의 안정은 호재가 아니다라는 건데 그럼 향후에 뭐 우리나라 건설 경기만 보더라도 사실 최근에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되게 좋았던 부분들이 많았어요. 뭐 재건축 얘기도 있고 신규 주택에 대한 착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게 많이 좀 가라앉은 상태잖아요. 향후에 그러면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철강주의 영향은 좀 불가피하게 부정적일 수 있겠네요. 다행히 이제 조선 쪽은 그나마 좀 좋은데 조선은 건설 좋다. 쪽은 여전히 안 좋고 그 가장 중요한 두 개 축이 뭐 자동차는 좀 살아난다고 봤을 때 여전히 근데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뭐 토목이라든지 건설 쪽에 이제 수요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지금 또 철근 가격은 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.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건설업계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고 네. 그리고 지금 뭐 사실은 그 건설업 자체뿐만 아니라 지금 금융 자체도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체가 안 되고 있고요.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에 보면 좀 많은 그 2차 전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네. 공장을 증설하려고 하고 있고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노스볼트도 뭐 제2공장을 짓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PF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투자자가 없다라는 거죠, 그만큼. 지금 그래서 영국도 지금 지연되고 있고 이탈리아도 지연되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 업체 그쪽 업계에서는 되게 또 호재이긴 하겠지만 건설업이라든지 큰 경기 흐름을 봤을 때는 건설업 자체가 죽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당분간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 업황의 어려움 때문에 철강주도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좀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좀
없는 거네요. 근데 이제 개별적인 호재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거의 뭐 철강이라고 해서 가장 대표적인 건 포스코홀딩스일 거고, 그 다음에 현대제철 정도가 있을 텐데, 동국제강 정도까지 있을 테고, 나머지는 이제 강관주들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, 사실은 현대제철은 자동차 업계가 좀 살아나면 사실 좀 호황을 좀 누릴 수 있고 단편적으로.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수해 피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았죠. 고로가 중단되면서 네. 이게 이제 다시 피해 복구를 지금 진행 중일 텐데 이게 회복이 되더라도 23년 내년 정도에는 이제 완벽하게 회복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근데 이제 그것을 떠나서 이제 한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어려울 걸로 보고 내년 하반기에 기대감이 있고, 또 하나는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단순히 이제 철강만 하는 회사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비철금속 쪽으로 여전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, 그 안에서 리튬 관련된 사업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그러면 철강주의 숨겨진 모멘텀을 본다기보다는 오히려 개별 기업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. 네. 모멘텀 그럼 좋은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전무하다라는 말씀이십니까? 그래서 국제적으로 모멘텀은 중국 봉쇄가 좀 완화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. 봉쇄 완화된다고 한다면 철강주에게는 좋은 거군요. 예, 그나마 좀 호재일 수 있을 것 같고, 네. 그다음에 중국의 철강은 싼 철근이라든지 뭐 철강제를 미국이 만약에 수입 제한을 한다든지 뭐 네. 이런 부분까지 간다라고 하면 반사 이익은 또 받을 수 있겠죠. 근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마무리되면 또 그쪽에 수요가 또 많이 몰리겠죠, 지금.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시적인 호재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이제 전 세계 건설 경기가 악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확정이 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럼 앞서서 잠깐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포스코홀딩스가 탑픽이십니까? 그렇죠.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그나마 좀 나은 것 같고요. 지금 수해로 인한 피해는 복구 중이고 네. 결국엔 이 부분은 다 알려진 악재고 이 부분들은 이제 해결 중이기 때문에 2023년에는 뭐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네. 이것도 이제 하반기 정도를 기대해 보시면 주가는 조금 선행하니까 내년 한 뭐 2, 3월 정도면 또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또 하나 모멘텀은 이 회사가 이제 고려아연이나 이런 회사들처럼 포스코케미칼처럼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 안에 핵심이 리튬인데 리튬 공장들을 계속 증설하고 있습니다. 근데 결국엔 이게 24년부터 23년에 끝나고 마무리가 되면 매출은 24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도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 정도 이후에 좀 반영이 되지 않겠나.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지금은 좀 바닥을 탈출하는 정도로 생각하시고 좀 모멘텀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된다.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지난주 포스코홀딩스는 주당 2,000원의 현금 배당 결정 소식도 들어왔습니다. 지금 최근에 보면은 포스코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좀 시장 가운데서 선방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. 철강주 안에서도 이건희 차장의 탑픽은 포스코홀딩스 짚어주셨습니다. 현재 구간 5% 넘는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 철강주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. 메리츠증권 이건희 차장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